당시랑 여러분이랑 제가 가르친 것도 교과서 내용도 성취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푸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를 찍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보면 당시에는 변이, 자연선택, 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했었고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고도화해서 문제를 낼 수 있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에겐 제가 이걸 고도화해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진화와 자연선택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진화는 오랜 세월에 거쳐서 생명체가 변해가는 뭐 특정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연 환경에 따라서 변해가는 그 현상 자체를 진화라고 하고요. 이 진화가 왜 일어나냐, 종분화가 왜 일어나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자연선택입니다. 그래서 자연선택은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화랑 자연선택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비슷한 말처럼 적어놨어. 자연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더 적합한 애가, 적응 잘하는 애가 많은 개체를 남겨서 생존해가지고 자손을 남기면 그렇게 변해간다 라고 둘 다 적혀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고 착각하시던데 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자연선택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선택설 말고 제가 한 개 더 이론을 설명했었는데 라마르크 아저씨의 용불용설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화에 대한 원리 중 하나인데 그거는 지금 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설명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풀고 있는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로 판단해봐라 라는 문항이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책에 기린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예전에 기린 그림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기린 그림은 보통 자연선택 얘기가 아니라 라마르크 설명할 때 나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보여줄게요. 보시면 변이, 자연선택, 진화 시간에 따라 생물변을 진화라고 하면 맞다. 원하는 진화를 생물이 선택하기는 어렵죠. 자연이 선택합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지. 변이가 없다면 자연선택에 대한 진화는 일어나기가 어렵지. 그죠? 다 같이 살거나 변하지 않고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데 똑같은 애들만 존재할 거 아닙니까?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다가 멸종하거나 유지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5번이 다 되겠네요. 요 문항입니다. 그림은 다윈이 주장한 진화설이니까 자연선택으로 이야기하라는 거고 보기를 보시면 우리 은총이가 가리고 있겠지만 유튜브 친구들은 알아서 보세요. 가에서 목 길이가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목 길이에 변이가 있다라는 말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부터 볼게. 다에서 목을 많이 사용한 기린이 목이 발달하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 용불용설의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마르크스입니다. 쌤이 요거를 왜 굳이 얘기하냐면 용불용설에 대해서 설명으로 적어주는 경우가 있고 뭐 라마르크가 주장한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했을 때 수능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나오면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니은이 여러분 충분히 물어볼 만해. 여러분 아직 고민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고민해본 친구들은 충분히 질문하는데 봐봐. 작은 나무가 많은 환경이었다면 여기는 큰 나무가 많은 환경이어서 누가 잘 살아남았냐면 목이 긴 애들이 잘 살아남았어. 근데 작은 나무가 많은 환경이었다면 목이 짧은 기린이 경쟁에서 유리했을 수 있다.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 봐봐. 작은 나무가 많으니까 작은 애들이 유리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목 긴 애도 작은 나무는 먹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유리하다라고 확정지었으면 이거 틀려. 근데 유리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고쳤으면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변이가 자연 선택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긴 모른다.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을 때 누가 적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다라고 하면 애매한데 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 니은으로 체크하시는 거죠. 이 말은 이 문장이랑 대치되는 문장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받아들이기 편할 겁니다. 자, 1번 20분 안에 못하겠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면서 생긴 사회변화 예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한테는 이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연 선택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연 환경에 따라 진화를 하게 되고 이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애가 뛰어나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제 사회학에도 얘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기억법을 보면 새로운 이론이나 학문이 다른 학문에 영향을 미쳤죠. 사회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 같고요. 인간이 가장 고등한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안 배운 상태에서 검색하거나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아예 수업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당시 교과서에서는 요게 맞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살아남은 것 그리고 사회학에서도 다양한 사회 체제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뭐 군주제 뭐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지구 환경에서 지금 인간 사회 환경에서 제일 적합한 게 많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에 뭐 공산주의는 나쁘고 뭐 민주주의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을 엄청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클수록 많이 살아남은 거니까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고등한 생명체로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네,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인종차별과 식민통치를 할 때 불평등이 당연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지금 우리가 더 세고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응 잘하는 애들이니까 너희는 도태되어도 돼 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교과서에 실었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여러분한테는 적합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알려드리는 이유는 수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균 가지고 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세균 집단이 있었고 제가 기억 단계에서 뭐 항생제 처리를 했을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기억에서 항생제 처리했다가 답이 되고 그때 증식시켰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1번 답은 이 뜻이고요. 가 상태는 항생제를 처리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성이 있는 세균과 없는 세균이 같이 있거든요. 이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포 분열을 계속시키면 나중에 결국 누가 자연 선택될까? 라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얘는 사실 열린 결말이긴 한데 뭐는 선택하면 안 되냐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건데 하나는 수학적 근거로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세균은 여러분 이분법으로 증식하거든요. 이렇게 두 마리씩 늘어놓고 그래서 세균이 증가하는 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y의 2의 x 1, 2, 3, 4라고 해볼게요. 이분법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처음에 세균이 한 마리 있다가 얘가 분열하면 몇 마리 되냐면 2마리 돼. 얘가 분열하면 4마리 돼. 얘가 분열하면 8마리 돼.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세대가 변할 때마다 보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일 때 1이고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8이고 4일 때 저기 위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해요. 2마리일 때 요렇게 증가해요. 근데
얘네를 보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가 몇 마리예요? 2마리밖에 없죠. 2마리밖에 없죠. 근데 내성이 없는 애들은 6마리나 있잖아. 얘가 2마리든 3마리든 그냥 한 마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한 마리로 생각해 보면 얘는 혼자서 요렇게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성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증가해? 얘는 초록색으로 시작해. 이 각각이 이렇게 증가할 건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6으로 이렇게 증가해. 그래서 이 그래프를 겹쳐서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만큼 있을 때 얘는 이것밖에 안 돼. 먼 미래로 가면 세균이 전체 있다고 했을 때 먼 미래에는 이만큼만 내성이 있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내성이 없는 세균으로 멀어질 겁니다. 세대가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내성 없는 애가 내성이 없는 세균이 선택될 거다라고 설명하시면 영어들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 선택될 것이다. 이건 수학으로 설명한 거고요. 과학으로 설명하면요. 내성이 있다는 건 당시 내가 어떻게 수업에 썼냐면 항생제에 대해 또 다른 효소를 만들거나 저항하는 에너지를 쓴다라고 이해하라 그랬거든요.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서 저항하는 데 에너지 쓰는 거는 손해가 아닌데 지금 얘는 항생제가 없는 환경인데 얘는 항생제를 혼자서 처리하려고 에너지를 쓰고 있고 얘는 안 쓰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도 얘가 유리합니다. 먼 미래로 갔을 때 에너지가 적게 드는 애가 당연히 자연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내성 없는 균이 우세할 거다, 자연 선택될 거다라고 설명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A라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된 세균이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방법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업이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내성균은 예를 들어서 항생제의 농도가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항생제가 100이라는 농도로 주어지면 얘는 버텨요. 근데 얘는 항생제가 100 주어지면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내성 100 있고 0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균이 버티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어떻게 처방하시냐면 의사쌤들이 내성균이 100을 버텨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만을 처리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양은 굉장히 많고요. 하루 동안 만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 이틀이나 3일 유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방한 대로만 먹으면 아무리 내성균이라도 살 수가 없게 우리가 약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방법, 처방 전대로 먹는다.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경험 있을 테지만 병원에서 약 처방해주면 아파서 갔어. 하루 이틀 먹으면 낫거든요 거의. 그래서 약을 남겨.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3일 동안 이 정도 처방하라고 해놨는데 이틀 동안 여러분이 먹다 보면 농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쭈루룩 내려오죠. 얘는 만의 농도로 3일 정도 있으면 당연히 죽는 애들인데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뜨려 버리면 버틸 수도 있어. 그러면 걔는 여러분 몸에 남는 거거든요. 저항성이 강한 애가 살아남았으니까 계속 세대를 변화시키면서 더 저항성이 강한 애가 그러면 그 약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방법 첫 번째 처방전대로 복용한다. 두 번째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방하면 돼? 여러 항생제를 동시에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A라는 항생제는 저항을 할 수 있는데 B까지 저항하기는 어렵겠죠. C도 처방하고 D도 처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방하면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쌤들이 항생제를 겁나 처방하는 편입니다. 그림은 미국 가이바브 공원
번에 퓨마를 사냥한 시점과 뭐 기타 등등 얘기가 있는데 보시면 보통 이런 문항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뭐 1차 소비자 아니면 2차 소비자 간의 피식 포식 관계를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때 생산자랑 1차 소비자 간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라손이랑 문신토끼처럼 이렇게 주기성을 띠게 됩니다. 퓨마 사냥으로 사슴 개체수가 이때 퓨마 사냥하고 뒤에는 안 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퓨마 사냥을 해버리니까 2차 소비자인 퓨마가 먹히니까 사슴이 늘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맞고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걸 보니까 누가 많아진 거예요? 퓨마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프는 서식지단 편화가 아니라 원인이 뭐예요? 남핵 및 고핵 이런 식으로 적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서술형으로 냈어요. 어떻게 퓨마가 줄었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에 하나로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사냥이라고 적으면 퓨마를 죽였다라고 적으면 감점할 겁니다. 감소 원인인 과학적 용어로 쓰겠죠. 남핵 및 고핵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낸다 그러면 7번 뭐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무늬를 지닌 동일 종의 무당벌레를 나는 다양한 생물이 사는 숲 생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요거 여러분이 풀다 보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얘기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자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데 유전자 다양성은 선생님이 같은 종 내에서 고려하는 거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기억 보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유전자 다양성보다 뭘 우선시했냐면 종 다양성을 우선시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종인 무당벌레가 이렇게 다양한 딱지 모양, 무늬 모양을 가지는 것보다 아예 종이 다르면 유전자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 봐봐. 저랑 은총이를 비교해도 저랑 은총이는 유전자 일치율이 99.9%는 일치해요. 같은 사람이라서 0.1% 다를까 말까야. 근데 다른 종이 애초에 있다 그러면 유전자 다양성은 당연히 훨씬 다양해. 유전자 수 자체가 달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여긴 A 종이 변이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B랑 C 종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볼 것 없이 종 다양성이 높은 게 유전자 다양성이 높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종이 여기 훨씬 많죠.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해도 맞아.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도 맞아.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도 맞아. 왜 종 다양성이 우선시 되냐면 종이 많으면 애초에 얘는 고려 안 할 만큼 유전자가 다양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가 더 높다가 개체수 어디가 많아? 나가 더 많습니다. 그죠? 개구리, 쥐, 버섯, 민달팽이, 풀, 버섯, 풀, 나무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애들은 동물만 세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 나무도 개체다. 그래서 당연히 나가 개체가 더 많습니다. 가는 하나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 종의 무당벌레라고 했기 때문에 개체군 맞고요. 나는 여러 종이 같이 사니까 군집 맞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을 여러분이 간혹 질문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A라는 지역이랑 B라는 지역에 종이랑 유전자 다양성은 같다고 했을 때 산만 있는 지역, 산도 있고 강도 있는 배산 인수 지형이 어디가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얘가 높아. 얘는 산 생태계가 있고요. 얘는 산이랑 강 생태계가 둘 다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생태계 다양성이 높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의 수나 유전자 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얘는 환경이 다양하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올빼미가 존재했다 치자. 올빼미 얘는 산에서만 적응하는데
강이 있으면 강에서도 적응하고 산에서도 적응하는 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먼 미래로 봤을 때 이 생태계 다양성이 다양한 게 변화에 더 잘 적응합니다. 마찬가지로 포식자가 왔어. 산에서 잘 뛰는 포식자가 왔다. 산에서 잘 뛰는 포식자가 똑같이 왔다는 조건에서도 강이 있으면 강으로 숨으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산에서만 잘 간다 하면.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게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에부터는 다음에 찍을게. 해줄래?